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옥신각신하던 중 시누이가 제게 물었어요. 언니, 언니 생각은 어때요? 언니도 바닷가가 좋죠? 여름 휴가로는 뭐니 뭐니 해도 바닷가가 최고 아니겠어요? 아니지, 아냐. 이 여름 휴가로 계곡보다 더 좋은 곳이 없지. 바닷가는 뜨겁기만 하고 사람만 바글바글하고 영 아니라니까 그런다. 엄마, 바닷가에 가야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거야. 태연이 생각은 어때요? 신우이가 제게 다시 물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냥 아무 데나 다 괜찮아요. 아유, 언니는 맨날 그러더라. 그냥 빨리 바닷가가 좋다고 해요. 시누이가 저를 재촉하고 있었기에 제가 시어머님 눈치를 보다가는 말했어요. 그럼 우리 투표로 결정하는 게 어때요? 투표? 그거 좋네. 엄마 투표하자. 그럴까? 하긴 그게 제일 민주적이긴 하겠네. 라며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신나서 투표 준비를 했습니다. 투표는 매우 간단했어요. 작은 종이에 한쪽에는 바다, 다른 한쪽에는 계곡이라고 적어 놓고 여름 휴가로 가고 싶은 곳에 동그라미를 쳐서 준비한 상자 안에 넣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렇게 잠시 후 우리 모두 투표를 했는데요. 계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야, 이래서 권력이 무섭다고 하는 거구나? 권력이 무섭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엄마가 항상 뒤끝 장렬이니까 아빠랑 오빠가 눈치 보면서 계곡으로 한 거잖아. 민주주의 투표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지. 이 인간이 참 쪼잔하다. 그리고 비밀 투표인데 새언니가 바닷가로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해? 당연하지. 새언니는 항상 내 편이거든. 암튼 그럼 이번 휴가는 계곡이야. 신우이가 입을 삐죽이다가는 저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모습도 마냥 귀여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신우이와 저는 동갑인데요. 신우이는 항상 제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사장, 저는 아르바이트로 말이죠. 사실 그때쯤 보육원을 나와서 한참 일자리를 구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래도 세상이 제 손을 놓지 않았던 모양인 것인지 그때 당시 사장이었던 남편이 제게 참 잘해줬거든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토록 친절한 사장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과 진지하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1년가량 교제를 하고 있던 중 남편이 시댁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켜준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몇 날 며칠 고민만 하다가 같은 보육원 출신 친구 선유와 지아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훈 씨가 가족들한테 날 소개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면 어쩌지? 뭐? 가족들한테 널 소개한다고 했다고? 선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 우리 만난 지 1년 넘었잖아. 동훈 씨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니, 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대체 뭘 보고 너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혹시 너 부모님 안 계시고 그런 거 솔직하게 말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말했어. 근데도 아무 상관없대. 근데 너 돈 벌어놓은 것도 얼마 없잖아. 내가 볼 때 네 남친이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정신 못 차리는 모양인데 시간 지나면 분명 돌변할걸? 그니깐 잘 생각해봐. 지금 네 주제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선희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는데요. 지아가 제 눈치를 보며 선희를 나무랐어요. 선희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민주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런 말을 해? 사실이 그렇잖아. 그니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그 말인 거지. 너 혹시 말이야, 네 남친네 집에서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딴 생각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신장이나 간 이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 말이야. 선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불대고 있었기에 제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는데요. 지아가 먼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야, 김선희,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근데 너 지금 너무 나간 것 같아.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뭘, 난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이긴 한데, 남친 집에 인사드리러 가도 어차피 상처밖에 더 받겠냐? 그니까 아예 가질 말어. 가서 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동훈 씨가 그러는데, 두 분 모두 다 좋으신 분들이래. 여동생도 나랑 동갑인데, 진짜 좋은 사람이고. 그런 말은 다들 예의상 하는 말이잖아. 내가 보기엔 가면 100% 파토 난다의 한 표다. 우리 같은 보육원 출신을 누가 좋아하겠냐? 가고 안 가고는 네 선택이니까 맘대로 하는데 나중에 징징거리지나 마라. 선이가 쐐기를 박듯 말을 하고는 비웃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생각이 많이 달랐는데요. 민주야, 내가 보기엔 네 남친 성품 아주 좋아 보이더라. 그럼 부모님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봐야 밑져야 본전 아니겠냐? 내 생각에는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럴까? 근데 갔는데 막 화내면서 내쫓으면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지금껏 우리 인생의 험난 그 자체였는데 더 이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라며 지아가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선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험한 말을 모두 동원해서 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지아의 말을 믿기로 하고 큰맘 먹고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요. 시댁 가족들이 약간 긴장한 것 말고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시어머님이 제게 활짝 웃으며 한마디를 했는데요. 민주 씨, 한번 결혼하면 무르고 그런 건 없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반품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 고쳤어야 해요.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좀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은 열심히 벌어올 테니 그냥 이해하고 살아요. 엄마, 내가 무슨 하작품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남편이 버럭한 채 시어머님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시누이가 시어머님을 거들었어요.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없지 뭐. 오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잖아. 그래도 엄마랑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정신교육을 시켜놔서 최악은 아닐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거든요. 혹시나 살면서 오빠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라며 시누이가 남편의 양쪽 어깨를 잡고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동훈 씨, 이러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내 말 알아들어? 이거 안 나? 진짜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뭐 가족이 아니라 웬수라니까? 민지야, 오해하지 마. 나 그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물론 평소에는 지극히 정상인데 가끔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으니까 문제지. 그니까 언니가 잘 좀 컨트롤 좀 해주세요. 이런 오빠를 언니에게 맡긴다는 게 참 미안하고 그러네요. 신우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도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 맞다. 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우린 너만 믿으마.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날 시댁 가족들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 지아와 선희에게 제일 먼저 결혼 날짜를 알렸습니다. 물론 지아는 뛸 듯이 기뻐하며 축하해줬고요. 민주야, 진짜 축하해. 시댁 가족들도 다 좋은 분들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너 시댁 가족들한테 진짜 잘하고 살아라.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 만나기 절대 쉽지 않거든. 그러게. 나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려고. 정말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지아와 제가 손까지 맞잡은 채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유난히도 선희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곧 선희가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했어요.
혹시 네 남친 무슨 하자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야? 하자라니.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가 반품은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고. 선희의 말에 지아가 버럭하고 말았는데요. 선희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보기엔 민준의 예비 시댁 가족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생각해봐. 민주가 보육원 출신인 거 알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배려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딱 봐도 알겠구만.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보기엔 민주 너 진짜 결혼 잘하는 거야. 아무 편견 없이 봐주시는 그런 분들 진짜 찾기 힘들거든. 지아가 확신을 가진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선희는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입을 삐죽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결혼식 날에도 시댁 가족들의 많은 배려로 외롭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마치 엄마와 친동생 마냥 이것저것 다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뒤부터 가족이라는 아주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듯한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저를 지켜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선희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야 말았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선희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제가 감기 기운으로 잠시 병원에 다녀오느라 신우이가 가게를 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선희가 카페를 혼자 들어왔다고 하네요. 남편과는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신우이도 얼굴 정도는 알고 있던 사이였기에 처음에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언니 지금 잠시 병원에 갔는데 연락 안 하고 오셨나 보네요. 항상 카페에 있길래 오늘도 있을까 하고 와봤는데 제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네요. 그래도 오신 김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제가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사실 그날 제가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선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미리 연락을 해서 물어왔거든요. 카페에 누가 있느냐고 묻길래 남편과 시누이가 있다고 친절하게 대답까지 해줬는데 그 사달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후 시누이가 선희에게 커피와 케이크까지 가져다 준 모양인데요. 쟁반을 받아들던 선희가 시누이에게 잠시 앉으라고 했다네요. 많이 안 바쁘신 것 같은데 잠시 앉으실래요? 그동안 민주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저도 새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새언니랑 제일 친한 친구분들이라고요. 그럼요. 지아랑 제가 민주랑 가장 친한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셋 다 같은 보육원 출신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무진 애를 써야 하거든요. 네? 아, 네.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다들 모르고 그러는 걸 탓할 순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민주가 시댁 사람들 뒷담화 엄청 하고 다니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새언니가요? 아니요. 금시초문인걸요? 새언니가 워낙 착해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쪽 같은 분들을 보고 순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민주가 신우이가 부럽다는 말을 100번도 더 했거든요. 좋은 부모 밑에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란 티가 난다고요. 가끔 보면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말이죠. 아, 우리 새언니가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요. 말도 마세요. 거기다 시부모님 욕은 어찌나 해대는지 몰라요. 가식적이다부터 고상한 척하는데 역겹다는 말까지 했다니까요. 그니까 민주한테 굳이 잘해줄 필요 없어요. 대접을 해줘도 대접받는 걸 잘 모르거든요. 내가 보기엔 시댁 가족들이 진짜 좋은 분들 같던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해주는 겁니다. 선희가 신우이에게 잊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서 한 모양이었어요. 선희의 말을 듣던 신우이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는데요. 그 모습에 신우이가 자신의 말을 믿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인지 선희가 더욱 선을 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시댁 가족들은 민주 과거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과거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민주 걔가 남자 관계도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허구한 날 남자가 바뀌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렸겠어요. 그렇게 말려도 남자가 돈만 많으면 환장하고 달려들었다니까요. 그러다 차이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사실 돈 많은 남자들이 굳이 민주랑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똑같이 그러다가 이번에 그쪽 오빠를 제대로 꼬신 거죠. 그쪽 오빠는 좀 어리숙한가 봐요. 그러니까 민주한테 넘어갔죠. 얼핏 듣기로 민주 걔가 숨겨놓은 아들도 있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신우이가 팔짱까지 낀 채 선희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데요. 그 모습에 더욱 신이 난 선희가 말을 마구마구 부풀렸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말았다는데요. 잠시 듣고만 있던 신우이가 앞에 있던 아이스 커피잔을 들고는 순식간에 선희 얼굴에 끼얹어 버렸다네요. 그리고는 선희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는 선희의 머리채를 확 낚아챘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가게 안이 난장판이 났고 말이죠. 남편이 혼비백산한 채 둘을 뜯어 말렸다는데요. 그제서야 머리채를 놓은 신우이가 선희를 노려보며 말했다네요. 뭐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어? 당신 내 말 잘 들어. 내가 말이야.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가족 모욕하는 건 절대 못 참아. 근데 나한테 감히 우리 새언니 욕을 하고 앉았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당신 얘기 들어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여? 이게 어디서 희죽거리면서 주둥아리를 나불대고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친구야? 어디 가서 다시 한번 그런 말 하고 다니면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 가족은 우리 새언니 말만 믿으니까 앞으로 입 조심하고 다니란 말이야. 어디서 감히 내 식구 욕을 하고 앉았어? 그리고 당신 말이야. 오늘 있었던 일 우리 새언니한테 입도 뻥끗 하지 마. 우리 새언니는 그래도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이따위 짓 하고 다닌 거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신우이가 선희에게 윽박을 지른 모양입니다. 신우이의 귀에 눌려 선희가 뒷걸음질을 치다가는 급히 가게를 빠져나갔고요. 그런데 선희가 지아한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저도 알게 되었고요. 신우이와 남편이 참 대단했던 것이 그 난리가 났었음에도 제게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제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저는 선희에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김선희,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네가 우리 신희한테 한 말 대부분은 네 얘기잖아. 네 얘기를 왜 내 얘기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제 보니 너 진짜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신우이가 나한테 커피 끼얹고 머리채까지 잡았는데 그거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가씨가 그냥 그랬어? 네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했으면 그랬겠냐? 너 그 정도인 거 감사하고 살아. 그 정도는 우리 아가씨가 엄청 참은 거래. 너 옥수수 몇 개 날려버리려다가 그 정도로 멈춘 거라고 하니까 암튼 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제 네 얼굴 못 볼 것 같으니까.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선희가 발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희의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지아 또한 많이 실망한 모양으로 선희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제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우리 셋이 의지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만약 니네 시누이가 이상한 사람이었어 봐. 완전 오해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선희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거 있지? 아마도 네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질투나서 그런 것 같아. 암튼 나도 연락 안 하고 지내려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네. 꼭 그래야 했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제가 지아를 달래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희와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예전부터 선희와 잘 맞지 않았지만 셋 다 외롭게 자랐다 보니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연을 끊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에는 지아랑만 연락한 채 살았어요. 물론 시댁 가족들은 한결같이 제게 잘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급한 일이 있다고 시댁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남편은 급한 일이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게 나도 말해주고 싶은데 엄마랑 동생이 당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니까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좀 서운한 생각이 드네. 맨날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다들 속으로는 안 그랬던 거였구나. 그게 말이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말 못할 비밀 같은 것도 있는 거야. 암튼 당신한테 말하면 진짜 큰일 나니까 나 먼저 갈게. 당신은 이따가 6시쯤 오면 돼. 알았지? 남편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결혼하고 그날 처음으로 시댁 가족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웬일인지 며칠 전부터 다들 제 눈치를 보며 따로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몰래 대화를 하곤 했거든요. 워낙 외롭게 자랐던 제 입장에서는 그 모든 행동들에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서운하다는 티도 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날 오랜만에 슬픈 하루를 보내고 남편이 말한 시간에 시댁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누이가 문을 열어줬는데요. 웬일인지 집안이 깜깜한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케이크를 든 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지아도 서 있었는데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확한 제 생일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육원에 처음 갔던 날을 원장님이 제 생일로 지정해 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일이 그렇게나 싫었습니다. 누군가는 축복 속에 태어난 그날이 제게는 슬픔만 가득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생일을 챙기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아가 제게 묻기도 했거든요. 민주야, 그래도 우리 생일 파티는 하자. 그게 뭐가 중요해? 넌 그런 기분 잘 모를 거야. 적어도 널 낳아주신 분들은 네 생일이랑 이름 정도는 정리에 적어줬잖아. 근데 난 지금껏 내 생일이랑 이름도 모르고 살았어. 내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만 들어. 그래서 생일 파티 같은 건 하고 싶지도 않아. 이 생일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파티 같거든. 제 말에 지아의 눈이 유난히도 슬퍼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제 마음을 남편에게 말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멀뚱멀뚱 서 있자 시누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얼른 후 하고 부세요. 소원 빌고 촛불 꺼야죠. 시누이의 말에 제가 촛불을 끄자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주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 그런 말 들어봤지? 마음으로 낳는다는 말 말이야. 우리가 널 마음으로 낳기로 했다. 이게 꼭 배 아파 낳아야만 부모 자식이 되는 건 아니란다. 오늘이 너랑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잖니? 그리고 앞으로 네 생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넌 앞으로 우리한테 사랑만 받고 살게 될 거야. 그러니 이제 마음껏 생일 파티를 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네 가족이잖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이런 생일 축하는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여기 지아 씨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것 같구나. 지아 씨가 우리 아들한테 네 사연을 다 말해줬거든. 시어머님이 지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지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이제는 슬픈 기억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 항상 네 눈이 슬퍼 보여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지아야, 정말 고마워. 내겐 네가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어. 이젠 나 말고도 이렇게 가족이 많이 생겼잖아. 축하해, 민주야. 라며 지아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뒤 시댁 가족들은 지아를 제 친자매 마냥 챙겼어요. 몇 달 뒤 지아 생일날도 가족들이 성대한 파티를 준비해주기도 했거든요.
시아버님은 지아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 입장을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게 이토록 든든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님과 아가씨가 인부뿐만 아니라 출산용품 준비를 하자며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는데요.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백화점 식당가로 갔는데 그곳에서 선희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선희가 삐쩍 마른 채 많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다지 반가운 얼굴은 아니었기에 제가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희가 반갑다는 듯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멀리서 걱정스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선희에게 듣기로는 소개팅을 해서 꽤 부자 남자를 만났다는데요. 처음에는 그 남자가 잘해주는 듯 하더니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사귀면서 남친이 운영한다는 회사도 몇 번 다녀왔었다는데 사람들이 사모님 하면서 그렇게나 잘했던 모양이었어요. 거기에 혹할 대로 혹해서는 그동안 모은 돈을 남친에게 다 퍼주고 말았다는데요. 그렇게 돈을 가져간 남친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결국 살던 원룸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와서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투잡을 뛰고 있다고 했어요. 난 네가 부러워서 너보다 더 부자 남자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 내가 멍청했던 거지 뭐. 근데 넌 시댁 가족들이 여전히 잘해주나 보네. 그래도 항상 조심해라. 혹시 아냐? 나중에 간이라도 달라고 할지. 그 말에 잠시나마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선희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같진 않아. 이상하게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 너 지금 나보다 잘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적어도 난 우리 부모님이 이름이랑 생일은 남겨뒀지만 넌 그런 것도 없는 진짜 하찮은 존재였잖아? 근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런 말을 해? 선희가 다시 입을 나불대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언제 왔던 것인지 주먹을 움켜쥐더니 허공에 막 휘두르며 선희에게 말했어요. 왜? 또다시 머리채 잡히고 싶어서 환장한 모양이네? 내가 우리 새언니한테 다시 한번 말 함부로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여기서 다시 머리채 잡히고 싶어? 아가씨, 저 괜찮아요. 그리고 선희야, 네가 뭘 잘 모르나 본데 난 이제 진짜 부모님이 계시거든? 우리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 꼭 배 아파서 낳아야만 부모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우리 시부모님이 날 가슴으로 낳으셨다. 그러니 난 이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라며 제가 선희에게 당당하게 말하고는 시어머님이 계신 자리로 갔는데요. 신우이가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 우리 언니 완전 용감해졌는데요? 아주 잘했어요. 이제 어디 내놔도 하나도 걱정할 게 없겠네요. 아주 잘했어요. 라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허망하게 저를 바라보던 선희의 눈빛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마음을 곧게 먹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부디 선희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뒤 저는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몇 달 뒤 지아도 시부모님이 소개해준 좋은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혼주석에 시부모님이 앉아주시기로 했어요. 앞으로 지아도 저처럼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